슬라이드로 진행할 수 있는 스팟입니다. 자, 먼저 있다 없다 퀴즈입니다. 4개의 문항이 나옵니다. 왼쪽 낱말에는 다 해당이 됩니다. 오른쪽 낱말에는 해당이 안 되는 키워드가 뭘까요? 이때 적당한 시간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정답은 김치입니다. 갓김치, 물김치, 백김치, 총각김치 있죠? 도포김치 있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8개가 제시됩니다. 왼쪽에는 다 해당이 됩니다. 오른쪽에는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 낱말이 뭘까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수영장입니다. 북두칠성입니다. 체육입니다. 사전입니다. 오케이, 정답은 숫자. 왼쪽 낱말에는 전부 숫자가 하나씩 들어있습니다. 0, 7, 6, 4, 1, 3, 2, 2. 오른쪽 낱말에는 숫자가 없죠. 3세판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8개가 제시됩니다. 볼까요? 정답은 받침입니다. 왼쪽 낱말에는 전부 받침이 있는 낱말, 오른쪽 낱말에는 받침이 없죠. 자, 이렇게 있다 없다 퀴즈를 해보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낱말 외에 그 소속 단체 또는 기관 또는 학교 이름을 적절하게 넣어서 활용을 하면 훨씬 집중도를 높일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도형 스팟입니다. 똑같은 모양으로 4등분이 되어 있는 이 도형을 5등분으로 나누는 방법이 뭘까요? 똑같은 모양으로 4등분 되어 있는 이 도형을 5등분으로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게 땅이라고 생각합시다. 대토를 할 수 없습니다. 이 토지를 팔아서 다른 토지를 살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토지를 가지고 5등분을 해야 될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토지니까 이쪽 땅을 떼어 가지고 저쪽으로 갖다 붙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토지니까 가운데 길이 없는 맹지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게 참고사항입니다. 이 문제를 쉽게 풀어내는 사람들이 극히 드뭅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기존 4등분 되어 있는 여기에 매이기 때문입니다. 기존 4등분 되어 있는 상태에서 뭔가 더 유형을 바꾸고 쪼개고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쉽게 답을 찾아내지 못한 거죠. 답을 보자면 이렇습니다. 전체를 제로로 생각해서 다시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등분을 하다 보면 5등분이 아니라 7등분, 9등분, 15등분도 가능하겠죠. 중요한 것은 이 도형 스팟을 보여주고 난 다음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이 말을 한마디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안에 들어가서는 안 보이지만 전체 밖에서 볼 필요가 있다. 상황을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다. 문제가 얽히고 설켜서 답이 얼른 안 찾아질 때는 원점에서 출발하자. 이런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한 개의 직선으로 똑같은 모양의 삼각형 두 개를 만드는 겁니다. 이 도형을 움직이거나 접지 않습니다. 이 도형은 그대로 두고 하나의 직선만 그려가지고 똑같은 모양의 삼각형 두 개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거리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그러면 틀을 얘기하는 거죠. 창틀, 안경테, 보이는 틀입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틀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볼 것인가? 내가 누군가를 어떤 마음으로 볼 것인가? 지금 이 도형은 우리가 앉아서 보는 이 상태니까 얼른 답이 안 떠오를 수 있습니다. 10m, 50m 멀리 두고 보면 의외로 팡 하면서 어떤 아이디어가 솟을 수 있습니다. 정답은 바로 이렇게 됩니다. 큰 굵은 직선으로 뚫는 겁니다. 한 번은 학교 교장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창의성 관련해서 얘기를 풀어가면서 이 스팟을 활용했더니 반론이 나왔습니다. 왜 이게 직선입니까? 도형이지. 직선의 기준이 뭡니까? 점과 점의 최단 거리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상태로 보니까 직선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차도에 가면 엄청난 차선이 있습니다. 실제 차선은 이것보다 더 넓을걸요. 지금 일자라고 써진 한 개의 직선, 일자라고 써진 이 글씨도 돋보기나 현미경으로 보면 엄청난 넓이. 하지만 굵은 직선도 50m 멀리서 보면 가는 실선으로 보일 겁니다. 어느 위치에서 내가 볼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관찰 게임 스팟입니다. 첫 번째, 빈 공간에 들어갈 숫자를 맞춰봅시다. 빈 공간에 들어갈 숫자는 뭘까요? 두 개의 도형에서 공통점을 찾고 세 번째 도형에 빈 공간을 채우는 게임이죠. 답은 이렇습니다. 좌우 두 숫자의 합에 3을 더하면 아랫부분에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답은 3. 6 더하기 3 더하기 3은 12가 되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5개의 문항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다음 중 나머지와 다른 하나를 찾는 겁니다. 그러려면 먼저 공통점을 찾아야 되겠죠.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뭘까요? 공통점은 삼각형이죠. 삼각형. 그런데 2번만이 삼각형이 아니라 한 변이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되어 있죠. 세 번째, 역시 5개의 문항 중에서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뭘까요? 나머지와 다른 하나를 찾는 겁니다. 보면 2 곱하기 2는 4, 2 곱하기 1은 2 이렇게 되어 있죠.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5번입니다. 자, 창의적 문제 해결 게임의 하나입니다. 역시 관찰 스팟인데요. 아래 숫자들을 4부문으로 나누는 겁니다. 단, 같은 영역에 있는 숫자의 합이 각각 같아야 합니다. 아래 숫자들을 4부문으로 나누되 같은 영역에 있는 숫자의 합이 각각 같아야 합니다. 구획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게 문제죠.
답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무 판이 있습니다. A부터 I까지의 기호를 잘 보고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흐름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직관력, 관찰력, 열린 마음이 필요한 게임입니다. A부터 I까지의 기호를 잘 보고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어떤 형태를 나타내는 것인가를 알아맞추는 스팟이죠. 답은 이렇게 됩니다. 이런 관찰 게임 스팟을 다룰 때 한 가지 유의점이 있습니다. 일단 문제를 제시하면 일정 시간 동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겁니다. 시간은 1분을 드리겠습니다. 2분, 3분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긴 시간을 제공을 하면 집중도에 문제가 생기기 쉽죠. 따라서 말은 1분 정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해놓고 2분, 3분 지나는 건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3분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집중하는데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